그는 바람처럼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콧등이 간질했을 뿐이라고 느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느새 우리 사이에 큰 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바람은 거세게 변해 있었다. 어느 날 준혁은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에서 알림창을 봤다.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는 자리 만들어요. 재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남자라는 것과 그들의 만남이 벌써 이뤄졌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것만으로도 아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많아졌는지 알 수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최근 들어 아내는 혼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핸드폰을 종일토록 만지작거리고 있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때는 싱글벙글했다. 변덕이 죽을 듯했다. 그 남자는 누구이길래 아내의 마음을 저토록 휘저어 놓고 있다는 말인가? 그의 말 한마디에 15년 쌓아온 우리 가정이 허물어질 수도 있을까? 너무 나간 추측일까? 그 남자가 누구든 아내와 뭔 관계가 있든 내 가정에 개입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들의 관계가 어디쯤 가 있는지 준혁은 모른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우연히 핸드폰에 뜬 알림창이 보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게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이 허망했다. 그리고 그 정도 경랑에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쌓아 올린 성이 모래성이었다는 말 아닌가? 그게 가장 허망했다. 아내가 아침에 잘 다녀오라는 말은 늘 같은 말인데도 뉘앙스가 달랐다. 그건 느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하는 톤의 차이였다. 낡고 오래된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의 갈망일 수도 있었다. 아내는 뭔가 준혁에게 숨기는 게 없는 듯이 행동했지만 그 알림창 하나만으로 모든 것은 다 예측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 날, 준혁은 이른 새벽에 출장길에 올랐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둘렀다. 아내는 잠이 덜 깨 연신 하품을 하면서 배웅을 했다. 예상치도 못한 급한 출장길이었다. 회사에서 언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일을 정하는 건 아니었으니 이젠 황당하지도 않았다. 부석부석한 얼굴로 비행기를 타 잠깐 잠이 들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나는 건 처음이었다. 아내는 뭔가 이상한 곳으로 자꾸 도망치고 준혁은 계속 쫓기만 했다. 왜 무엇 때문에 도망치고 쫓는 건지 모른다. 어떤 동굴 속으로 깊숙이 숨어드는 아내를 놓칠까봐 준혁은 안달이 났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꿈에서 깼는데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 짧지만 강력했던 꿈이었다. 아내는 저녁 때가 다 되어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무척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테니스장에 들렸다 왔다고 했더니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까지 뭘 하다가 오는 거야? 테니스 치는 거 한참 전에 봤는데. 응. 카페에서 커피 좀 마시며 담소 나누다가 늦었어. 준혁은 공항에 도착해 집에 오기 전에 아내가 다닌다는 테니스장에 들렸었다. 낮 시간에도 대여섯 명의 회원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다. 저만치로 아내가 보였다. 테니스 복장을 한 아내의 모습은 산뜻했다. 짧은 치마가 잘 어울리는 각선미를 가지 있는 아내였다. 한 남성이 아내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자세를 잡아주는 명분으로
아내의 어깨와 허리, 골반 등을 만졌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가 재민이라는 자였을 것이다. 아내가 테니스 얘기를 할 때면 매번 나오는 이름. 그가 그 동호회에서 제일 잘 친단다. 장발에 콧날이 오뚝하고 키가 컸다. 아내가 좋아할 스타일 같았다. 준혁은 더 이상 봤다가는 뛰쳐들어갈 것만 같아 얼른 그곳을 빠져나왔다. 집에 와 잠깐 눈을 붙였다 깼는데도 아내는 안 돌아왔다. 저녁 식사 때가 다 되었을 때 들어온 아내는 머리가 젖어 있었고 샴푸 냄새 났다. 거기선 테니스 치고 머리도 안 말린 채 카페에 가나? 머리가 다 젖어 있잖아. 아내는 당황해서 자기 머리를 만지며 변명을 했다. 카페를 급하게 가다 보니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내의 모습이 생소했다. 15년간 한 이불 속에서 산 사람을 그렇게 간단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남편을 무시하는 걸까? 아내는 얼른 식사 차린다며 부엌으로 갔다. 그 순간 아내는 남편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웠다. 아내는 재민의 끈질긴 구애에 그만 넘어가 버렸다. 젠틀하고 어딘가 미스테리한 그의 얼굴은 생각할수록 더 떠올랐다. 그가 자세 교정을 해줄 때 몸의 이곳저곳을 만지면 그 부분에 열감이 생겼다. 집에 와서도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특히 오늘은 온몸으로 그를 느낀 날이었다. 눈앞에 남편이 있는데도 온몸은 재민의 뜨거운 입김과 거칠 숨소리에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한 번의 관계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줬다.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쾌감의 극치가 뭔지를 생각하게 했다. 특히 남편 앞에서 그를 느낀다는 스릴감도 일부분 있었다. 남편을 속이는 과정에서의 짜릿함이었다. 한편으로는 아내는 자신이 원래 부정한 여자였는가 의구심도 들었다. 다른 남자의 성적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자신은 혹시 탕녀 같은 인간일까 두렵기도 했다. 본능적인 행위를 무조건 탓할 수만은 없지만 그렇다고 본능을 완전히 통제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묻고 싶기도 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뒹굴 때 남편인 준혁은 그녀가 가정으로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런 남편의 선의를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촉촉한 머리칼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 어디까지나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물론 정신적인 불륜도 불륜인 것이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관계와 같은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 감정적으로 누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렇지만 육체적인 선을 넘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성은 온몸으로 받아들이기에 그 느낌에서 작용까지가 남자와는 또 다르다. 막대기 하나에만 동물적 쾌락이 머무는 수컷들에 비하면 온몸의 반응은 뼈저린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바람난 남편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난 아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내는 요즘 기분이 들떠서 마냥 웃고 있다. 회사 일로 신경이 곤두선 남편의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쾌감에만 집중돼 있는 것이다. 테니스를 다니면서 아내는 완전히 바뀌었다. 화장도 짙고 향수를 시도 때도 없이 뿌려댄다. 늦게 들어오는 것은 기본이고 간혹 술에 취해 들어오기도 했다. 술에 취해 올 때는 마치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재민의 부드러운 손길이 모든 신경을 치켜 세울 때 느끼는 감흥은 천국이 따로 없었다. 아내는 날이 갈수록 더 대범하고 더 요염해져 갔다. 그것은 남편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또 남편을 초라하게 만들어 갔다. 자존감이 초췌해진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15년 쌓아온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아내의 불륜이라고 해도 자신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정을 만들고 지키는 건 남편에게는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하찮고 부실하게 쌓아 올린 것인지는 모른다. 남편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아내에 대해 이젠 용서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그에 대해 응징을 해줘야 한다고 다짐을 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불쌍하기도 했다. 그까진 쾌락이 뭐라고 순간의 감정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 어차피 쾌락도 고통도 다 살아 숨 쉴 때 이뤄지는 것이지 죽고 나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꼭 아내만 나무랄 일도 아닌 것이다. 어쨌든 복수의 칼을 가는 건 권태 속의 환희 같은 것이다. 남편에게 지금 순간에는 그것만이 삶의 목표였다. 테니스장에 들락거리며 아내가 바람을 피울 때 남편은 회사에서 죽을 상을 쓰며 일하고 있었다. 그렇게 힘들여 번 돈으로 아내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드나들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은 무색해졌다. 지금 남편의 돈을 개처럼 쓰이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남편의 자존심은 피폐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요즘 테니스 잘 돼 가고 있나? 실력 많이 늘었어. 재민 코치가 너무 잘 가르쳐줘. 재민이란 차가 정식 코치인가? 정식은 아니고 동호회에서 제일 잘 치니까 다른 회원들 교습도 해주는 거지. 준혁은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한때 봄바람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자신을 다독거려 보기도 했다. 하지만 부부의 사이는 거대한 틈이 벌어져 그 사이로 거센 바람이 불어대고 있었다. 그런 일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또 알면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나 오늘 내일은 테니스 회원 야유회 가. 기다리지 마. 아침 식사 때 그 말을 한 아내의 얼굴은 행복 그 자체였다. 그렇게 좋을까? 그놈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나하고 한 집 한 이불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건가? 내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두 사람의 불장난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데? 시간 되면 나도 갈까? 갑자기 행복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느닷없이 비용 타령을 한다. 한 사람당 회비가 비싸서 당신까지 하면 부담이 커. 그리고 이번에 하는 야유회는 부부 동반 모임이 아니야. 우리만 부부가 가면 눈꼴시잖아.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어디로 가는지 말도 안 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회사에 가기 전에 테니스장에 들러봤다. 아침 운동하러 나온 회원들이 꽤나 있었다. 슬쩍 물어봤다. 오늘 이 모임 야유회 같은 거 있나요? 참가 가능하면 따라가 보려고요. 야유회요. 우리 모임에선 그런 거 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생뚱맞게 무슨 야유회냐며 의아해한다. 아내는 1박 2일 동안 푹 삶아져서 올 것 같다. 그 재민이란 자하고 말이다. 입에서 신물이 나게 사랑들을 하고 와서 봐라. 똥오줌 구분이 안 될 테니까. 준혁은 그날 저녁 아내의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를 5만 가지 다쳤다가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한글로 재민을 쳤더니 해제되었다. 갤러리에 들어가 봤다. 사진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가정주부가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최근 3개월 전후부터 아내와 재민이란 자가 찍은 사진들이 펼쳐졌다. 일부에는 동영상까지 있었다. 용기를 내서 재생 버튼을 눌러봤다. 화면이 커지면서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다. 바로 벌거벗은 아내가 노매 위에 올라가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못 볼 것을 본 준혁은 핸드폰으로 영상 저장을 하고 화면을 닫아버렸다. 일부 주고받은 메시지 창도 있었다. 별의 별 희귀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여자가 내 아내였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다. 완전히 다른 여자 같기만 했다. 이렇게 성행위에 적극적인 여자인 줄 몰랐다. 준혁은 자신이 아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있기는 할까 의구심이 들었다. 모든 게 다 거짓일 것만 같았다. 준혁은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했다. 상간자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선불로 지불하고 일주일 후에 보고서를 받았다. 아내와 재민은 일주일에 4회 이상을 만났다. 만나는 곳도 다양했다. 멀리 교회 모텔에서부터 강남 호텔까지 폭넓게 왕래했다. 놈의 직업은 회사원이었다. 직책은 부장으로 상당히 능력 있는 직원이라는 평가였다. 준혁은 아내의 방종을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가 없었다. 이미 그 선을 넘은 지 한참 되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설사 아내가 다시 돌아와 주더라도 부부로서 살 수는 없었다. 야유회라면 나갔던 아내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얼굴 좋아졌네? 뭐 그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봐. 좋은 일은 무슨, 그냥 편안하게 쉬었지. 그래서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거기 모임에서는 야유회를 또 갈까? 그건 왜? 아니, 그냥 또 가면 당신 얼굴이 더 좋아질 테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지 않아도 다시 또 간다고 하는 것 같아. 얼른 또 갔으면 좋겠어.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술술하는 아내였다. 준혁은 속으로 웃었다. 니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가정을 버리고 찾은 쾌락의 끝이 뭔지 당장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활의 시위도 더 멀리 당겼다 놔야 관역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아내는 최근 남편의 대화 속에서 은근히 압박을 느꼈다. 혹시 자신과 재민의 관계를 아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두려웠다. 만약 그것이 발각되면 가정은 무너진다. 그것이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나 고민을 해봤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만약 남편이 알았다면 우린 결코 한 가정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아내 자신이 재민을 잊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잊는단 말인가? 재민의 손길 하나, 속삭임 하나가 모두 자신에게는 설렘인 것을. 당장 내일 죽어도 재민과 오늘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눈앞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봐도 어쩔 수 없었다. 자식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도 할 수 없다. 어떻게 재민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내는 목숨을 걸고 지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랑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아내가 불쌍했다. 아니, 어리석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 엄마의 행동을 눈치채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한창 예민할 나이에 엄마의 외도는 그 무엇보다 충격적인 일이었다. 혹시 아들의 방황이 있을까봐 남편은 고심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한 것 알고 있지? 테니스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냐? 왜? 테니스 모임을 막으라고? 거기에 다니면서부터 엄마가 바뀐 것 같아. 핸드폰을 끼고 살고 가끔씩 심각한 전화도 하고 어떤 때는 실성한 사람처럼 막 웃어대는 게 너무 수상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를 믿어봐야지. 아빠도 눈치채고 있는 거 알아. 솔직히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래. 네가 이제 어린애가 아니니 네 말도 존중해서 아빠가 잘 정리할게. 너무 신경 쓰지 마. 뭐가 됐든 아빠는 너를 믿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때야. 누구든 흔들리는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엄마가 걱정되는 것뿐이야. 아빠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거야. 고맙다. 아들. 그 순간 남편은 아들의 성숙함에 마음이 든든해졌다. 아내가 이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자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났다. 우리 집만큼은 그 어떤 바람에도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건만 이토록 부실한 모래성인 줄은 미처 상상조차 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당장 아내와 그놈을 아작내고 싶었다. 처절하게 밟아주고 싶었다. 아내가 아버지 제사 준비를 안 했다. 남편은 그런 일이 평생 한 번도 없었는데 너무 기가 막혔다. 물론 제사를 지내는 풍속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남편이지만 아직은 지키고 있는 원칙이었다. 완전히 제사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 평생의 관습적인 제사를, 그것도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버지 제사상 준비를 걸렀다는 것에 분노했다. 아내는 당일 테니스 교습에 나간다고 나가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언제 와서 제사 준비를 하겠나.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 사전에 그에 대한 말도 없었다. 무책임한 아내의 처사에 분개한 남편은 전화를 했다. 오늘 아버지 제사라는 건 알고 있었나? 어머, 깜빡했어. 어쩌지. 지금은 해도 늦겠지. 어떻게 해?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쾌락에 미친 아내에게 제사 소리를 해봐야 소용없었다. 저 여자한테 지금 눈에 뵈는 건 오로지 그놈의 육체뿐이었다. 유욕에 빠진 아내는 더 이상 제사를 입에 올릴 수 없다. 아내는 문자로 미안하다고 알려왔다. 괘씸했다. 하지만 남편은 더 말하고 싶지 않았다. 준혁은 테니스 총무에게 신규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회비를 납부했다. 회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는 언제인가요? 격주 토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그때는 정기 모임 시간으로 20여 명쯤 모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네. 그때 다 모일 겁니다. 회원님도 그때 나와 회원들 인사를 하시지요. 준혁은 테니스장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재민에 대해 알아봤다. 일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소문에는 다른 테니스장에서 불륜을 저질러 잘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요즘도 여성 회원들과 자주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기는 합니다. 신입 여성과 교제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생기길 잘생겨서 여자들이 많이 따릅니다. 인기가 좋아요. 일부는 다소 긍정적인 말도 했다. 체력이 좋아서 여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공휴일은 오전 내내
경기를 합니다. 지칠 줄 몰라요. 아마 이쪽에선 가장 잘 칠 겁니다. 우리하고는 적수가 안 됩니다. 나이가 이 모임에서 가장 적을걸요. 준혁은 그에 대해 검색을 하면서 여러 정보를 캐취했다. 중요한 것은 재민이란 자가 여성 회원들과 연문이 많았고 그 때문에 두 군데 동호회에서 밀려났다는 점이었다. 2주 후 토요일 아침, 준혁은 아내 모르게 모임에 참석키로 하고 준비를 했다. 아내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마냥 즐겁기만 했다. 오늘도 늦으니까 기다리지 마. 당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따 들어올 때 사올게. 뭐 필요한 것 없어? 나도 집에 없을 거야. 어디 갈 데가 있어. 아내는 빨간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향수를 뿌리고 나갔다. 준혁은 아내가 나가고 10여 분 뒤에 나갔다. 차분하게 마음을 다졌다. 이제 아내와 자신은 돌아서서 가게 될 것이다. 15년에 걸쳐 만든 우리의 보금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단란했던 가정은 붕괴되고 좋지 않은 추억으로 남을 테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내는 어떤 방향의 삶을 선택할까? 우리 아들이 이 시련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까? 이제 다시는 지난 날의 우리 가정을 볼 수 없겠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면서 두려웠다. 미지의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알고 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알지 못하는 동안의 두려움은 무지막지하게 크다. 그렇더라도 이 굴레는 벗어나야 한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경우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는 짓거리였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열하고 추악한 행위였다. 밤마다 아내를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그건 이성으로 이겨낼 일이 결코 아니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일 뿐 생산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는 이런 미친 짓거리가 없어야 한다. 저만치서 회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일부는 남녀 복식을 치고 있었다. 아내는 재민과 붙어 있었다. 재민이 아내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회원들이 많이 모인 이곳에서조차 저렇게 과감하게 터치를 할 정도면 둘 사이를 회원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했다. 두 사람은 남들이 자식을 어떻게 보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듯 했다. 자신들 딴에는 눈치를 보면서 절대 남들 눈에 잡히지 않을 것이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준혁이 회원들 사이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아내는 재민과의 밀회를 즐기고 있었다. 사람들이 안 보이는 쪽에 서 있을 때는 재민이 아내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게 보였다. 그러다 누군가 볼 것 같으면 얼른 손을 떼었다. 아주 교묘히 수작들을 부리는 모습이 그들 스스로 즐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자, 여러분, 오늘 새 회원을 소개합니다. 잠시 모여주시지요. 총무가 준혁을 불러 앞에 내세웠을 때 아내는 기겁을 하고 회원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준혁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내 아내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준혁이 아내 쪽으로 걸어갔다. 아내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준혁이 다가왔을 때 아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당신이 여기에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나온 거지. 나 먼저 집에 가면 안 될까? 아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천만의 말씀, 당신은 여기 있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길 왜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이 누군지, 재민이는 뭐하는 놈인지
회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나?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냐고? 정말 뻔뻔하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그렇게 방종했는데 그걸 못 알아챌 남편이 있을 수 있겠어. 아예 대놓고 불륜을 저지른 당신이야. 저놈과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준혁이 아내의 손을 거칠게 끌어 당겨 사람들 앞쪽으로 갔다. 그때 그것을 본 재민은 뒤로 꽁무니를 치려다가 준혁의 시선에 걸렸다. 이봐, 당신, 박재민 씨, 이쪽으로 나오시지. 도망갈 생각 말고. 사내 새끼, 쪼잔하게 굴지 마. 아내는 준혁의 팔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만하고 집에 가자. 가서 다 얘기할게. 이런다고 서로 좋을 게 뭐야? 우리 애 생각도 해야지. 뭐, 애를 생각한다고. 그런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냐? 아버지 제삿날에도 개처럼 붙어먹고 다니는 게 자식을 걱정한다고? 너 미친 거야?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호회의 좋은 목적을 이런 인간들이 망쳤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기 박재민이란 자는 아내와 불륜을 핀 인간입니다. 이 둘은 동호회에 테니스를 치러 나온 게 아니라 동물적인 정욕을 채우러 나온 인간들입니다. 저기 재민이란 자는 여기 동호회 이전에 두 군에서도 이와 같이 동호회원 여성들을 꼬셔 남의 가정을 파탄낸 추악한 인물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선량한 동호회들이 세간의 나쁜 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재민을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했다. 아내는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그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자포자기 심정일 것이다. 준혁이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펼쳐 보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다. 아내와 재민이 발가벗고 괴성을 지르는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 그 비명 소리는 아침 테니스장에 공명하면서 크게 울렸다. 아내는 소리쳤다. 그만해. 그만. 그러나 누구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줄곧 난감한 표정이던 총무가 큰 소리도 말했다. 여기 두 사람은 오늘 즉시 동호회에서 삭제합니다. 다른 동호회에도 이 사실을 알려줄 겁니다. 다시는 이런 곳에 발붙일 생각을 못하게 만들 겁니다. 준혁이 재민에게로 다가갔다. 재민이 주춤 뒷걸음질 쳤다. 준혁이 발길질로 재민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재민이 사타구니를 감싸더니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야, 아랫돌이 간수 잘하고 살아. 넌 그것 때문에 인생 종치게 될 거야. 아내가 뛰어와 재민을 안타까워했다. 그 모습에 준혁은 열불이 터졌다. 아직도 저놈을 믿고 있군. 정말 니들이 사랑이란 것을 한 것 같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불륜이라고 불륜. 준혁은 아내를 놔두고 혼자 걸어갔다. 속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들었다. 과연 이렇게 한 게 잘한 짓일까? 집으로 가는 길이 몹시 멀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준혁은 박재민의 회사에 동영상과 메시지 4본을 공유했다. 그 순간 모든 민영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고지했다. 재민의 회사에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퇴사 조치했다. 그의 가족에게도 준혁은 동영상과 메시지 등 4본을 보냈다. 준혁은 아내와 박재민을 상대로 이혼 조정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했다. 박재민은 아내로부터도 이혼 소송을 당했다. 한 달 후, 아내와 준혁은 합의 이혼했다. 재산의 30%를 아내에게 지급했다.
양육권은 준혁에게로 정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권이 주어졌으나 아들이 만나기를 거부했다. 이후 들리는 말로는 아내와 재민은 다시 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아파트도 하나 구입했다. 6개월 정도는 사랑인 줄 알고 행복했다. 그러나 쓸 돈이 떨어지자 직업을 얻으려 애를 썼지만 재민은 관련 업계에서 소문이 나 직장을 잡지 못했다. 두 사람은 편의점 같은 곳이나 식당 주방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민이 술을 마시면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폭행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아내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붙어 살고 있다니 2년은 2년인가 보다고 준혁은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한때는 마음이 쓰렸으나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 지금 준혁은 이사로 승진했다. 아들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